부동산 침체기에 대규모로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그중에서도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자리에 지어지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관심이 높은데요. 1만 2천 가구 대단지에서 4,786가구가 일반 분양하죠. 차갑게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를 뚫고 청약 흥행을 이룰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달에 아파트 공급 물량이 대폭 늘어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공급이 되는 겁니까? 네, 새로 준공하고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 얘긴데요. 네. 12월에 전국적으로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이 3만 300여 가구 정도 됩니다. 예. 이번 해 들어서는 월별로 따져봤을 때 12월 물량이 가장 많은 수치고요. 예. 수도권 기준으로 18,000 가구 정도가 입주를 해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한 18%가량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방 물량도 13,000 가구 정도, 12,000 가구 정도 되는데요. 네. 부산, 충남, 대전, 대구처럼 최근에 입주 물량이 계속 좀 많았던 곳들에서 입주 예정 물량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계속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 낙폭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 거래가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집값이 워낙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 입주 물량 늘어나면 뭐 전세값 떨어질 테고 더 떨어질 테고 매매 가격도 더 떨어질 것, 그런 우려가 좀 있네요. 마침 오늘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간 아파트 동향을 발표했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역시 오늘 발표된 내용도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까? 네, 지금 아파트 가격 주간 변동률 지표가 나왔는데 네. 전국이 한 주간 0.56%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했고요. 전세도 0.6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보면 서울도 매매 가격이 0.56%, 전세는 0.89% 주간 하락해서 주간 하락폭으로 따지면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지금 10월부터 빠르게 주간 낙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거래도 부진한데 가격 낙폭이 커지는 침체 양상에 대해서 걱정들이 좀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 거래 절벽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지난 7월부터 월간 청건 거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한 600건대 거래 이제 신고가 되고 있다가 지금 지난달에는 뭐 물론 추가로 신고되는 건들이 더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일 기준 집계로 봤을 때 지난달이 한 550여 건, 이번 달도 한 400건대 정도로 조사 집계가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거래 부진 상황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가격 낙폭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만 봐도 서울이 0.56%, 주간 단위 0.5%라는 게 굉장히 큰 폭이죠. 실제 어느 정도 이게 시청자들이 느끼기에 0.5%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뭐 단순히 산술적으로 집계하신다면 한 주에 0.5% 정도 떨어졌다면 한 달이면 거의 한 2%가량 떨어질 수 있다는 거니까 그거를 한 1년 정도 침체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상당 수준의 낙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지표 계산을 저희가 그런 식으로 산술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단순히 이제 집계를 해봤을 때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역별로 낙폭이 큰 곳들이 또 많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주간 지금 매매 가격 낙폭이 도봉구가 0.99%, 거의 약 1% 주간 하락률을 보였으니까 상당히 좀 시장 가격 하락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전세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이제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입주 물량이 많은 뭐 서울에서도 입주가 좀 있었던 뭐 수도권 인천 지역이라던가 지방의 뭐 대구라던가 세종 같은 입주 물량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곳들이 주간 하락폭이 1%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매 전세 동반 약세에 이제 입주나 분양 영향 같은 것들도 좀 체크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간 단위 1% 하락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때 산술적으로만 보면 1년에 절반 정도
2분의 1 반토막이 되는 거네요.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만약 산술적으로는? 그렇다면 뭐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예측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전반적으로 거래 부진 상황에서 일부 초급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되면서 낙폭이 좀 가팔라지고 있어서 예. 실제로 또 최근에 이제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좀 나오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당분간은 이 부진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금리 인상 뭐 물론 이제 높은 금리가 한동안 유지될 걸로는 보이지만 예.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나면 이제 조정 속도도 조금 조절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해보고요. 다만 지역의 이제 입주나 물량 수급에 따라서는 여전히 좀 상당한 낙폭을 보이는 곳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지역별로 이제 본인이 어느 지역에 분양이나 입주나 혹은 네. 뭐 매각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 수요자분들은 각 지역의 공급 상황, 물량 상황, 거래 상황을 좀 면밀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동구 둔천동 주공아파트 자리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죠. 포레온. 네. 5일부터 이제 일반 청약을 한다는데 물량이 어느 정도 되고 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됐죠? 네, 지금 둔촌주공이 총 12,032가구 짓는 큰 대규모 단지고요. 일반 분양만 4,786가구나 됩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분양 승인이 났던 대단지 물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은 많은데 분양 가격 자체는 평균 단위당 3,829만 원으로 이제 승인이 나면서 기대하셨던 것보다는 분양 가격이 다소 높다라는 이제 좀 불만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 분양 시기가 사업 중단 때문에 굉장히 좀 딜레이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 1년 전에 예상했던 분양 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최근에 원자재 가격 인상이나 또 사업 중단과 함께 추가된 사업 비용을 고려했을 때 많이 높아진 편이라서 강남권이긴 하지만 이제 뭐 강남구나 서초구는 아니고 대단지긴 하지만 이제 분양 가격도 기대보다는 상당히 높아진 측면이 있어서 좀 이것저것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저울질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최근에 이제 재고 시장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분양 시장에서도 청약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낮아지는 곳들도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미분양 주택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47,000호 정도 계속 늘어나면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분양도 늘고 전반적으로 청약 경쟁률도 좀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모처럼 서울의 대단지긴 하지만 이것저것 좀 심중해야 된다라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네. 모처럼 이제 대단지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가 조금 높은 듯한 느낌이 들고요.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럼 어떤 청약 어떤 열기 경쟁률 혹시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뭐 입지 같은 경우에는 뭐 다소 외곽이긴 하지만 강남권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고 지하철 5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인 대단지 뭐 이런 정도 규모의 대단지는 서울에서 당분간 기다리시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강동권역에서 새 아파트 기다리시던 분들은 청약을 좀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고요. 입지나 규모 면에서 청약해 볼 만한 단지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분양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 받으셨을 때 높아진 금리나 이런 것들도 좀 따져보셔야 되기는 하고요. 지금 중도금 대출을 받으셔도 예전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서 금리가요? 한 5.5%대 중후반 정도까지 예측이 된다라고 하니까 과거에 집단 대출 받으셨을 때보다는 이자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나시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가 규제를 조금 완화해서 분양 가격 12억 원까지는 이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정을 했지만 이번에 둔촌주공의 경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까지만 해당이 되고 보통 많이 찾으시는 84제곱미터형은 지금 분양 가격이 12억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현금 준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건을 좀 따져보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청약 경쟁률이 좀 평형 위치라던가 동이라던가 이런 게 좀 좋지 않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부
일부 좀 기대보다 낮은 청약 경쟁률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일부에서는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동시에 12월 5일부터 특별 공급 시작으로 해서 일반 청약이 들어가긴 하지만 네. 지금 사업 중단과 관련해서 둔촌주공의 조합원 입주권도 12월 3일부터 거래될 수 있는 물건들로 풀리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좀 좋은 동호수의 물건을 골라서 매입을 할 건지 청약을 통해서 일반 분양을 받으실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고 일반 청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매 제한이라던가 실거주 의무 조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까다로운데 네. 조합원 입주권은 또 그런 규제는 없기 때문에 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어느 것이 더 적절한가를 물건 조건에 따라서 좀 따져보고 매입이나 청약을 결정하시는 판단들을 지금 굉장히 저울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입주권이 이달 3일부터 네, 가능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살 건지 아니면 일반 청약에 네, 도전할 네. 건지. 네, 근데 조합원 입주권은 이제 동호수 같은 것들을 좋은 로얄동이나 층을 선택하실 수 있는 대신 예. 최근에 이제 사업 중단과 관련해서 이제 추가 분담금 같은 것들이 좀 늘어나기는 했고 환급금 같은 것들을 좀 따져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입주권 구매로 결정을 하신다면 예. 추가로 내게 될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세밀하게 따져 보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마침 조합원 입주권을 말씀하셨으니까 최근에 뭐 이렇게 일부 평형이겠는데요. 동간의 거리가 워낙 짧아서 한 2m 정도에서 뭐 주방을 볼 수 있는 문제, 뭐 주방뷰 논란이 있다는데 네. 이게 설계 도면상으로만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 다 지어지고 나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도일까요? 일단 알려진 것으로는 84제곱미터형 중에서도 E타입 그리고 59제곱미터형에서 C타입 일부가 이제 주방 뷰가 이렇게 마주보는 가까운 거리에 설계가 되어 있어서 혹시 이제 사생활 침해나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라는 지적들이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굉장히 좀 회자가 됐었고 지금도 걱정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이제 시행 시공 쪽에서는 뭐 불투명 유리 차단막 설치라던가 이제 뷰나 이런 것들에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사생활 노출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한다, 방지를 한다라는 설명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도면상의 거리는 한 2.6m 정도 거리로 상당히 2.6m. 좀 아주, 가까운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청약하시는 그 전용 면적의 타입이나 이런 것들도 좀 세밀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이렇게 타워형 배치가 조금 이제 세대를 좀 많이 늘리다 보니까 타워형 배치랑 환상형 그 복도형 배치랑 뭐 이런 것들에서 기대보다 조금 불편이 야기되는 것들이 제기가 된 부분은 있어서 실제로 이런 것들까지 좀 세밀하게 따져보시고 청약통장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5일부터 시작되는 청약 전략을 짤 때 이자 부담, 중도금 대출 여부, 이런 주방뷰 논란 다 좀 따져서 꼼꼼히 좀 전략을 맞습니다. 세워야 되겠네요. 네. 네, 이달에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과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원 청약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